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후속편으로 자소서 작성 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방법과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쯤 올렸던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후속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1탄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1탄을 보고 나서도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신뢰가 가고 얘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점 바꾸기를 강력 추천드리는데 정말 그냥 일반적인 주위 사람이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 그 팩트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들이 표현했던 나에 대한 형용사, 나에 대한 표현들, 나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일단 다 작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 나한테 학생은 좀 성실하네 라고 가볍게 던졌던 말도 괜찮고요. 같은 과 학생들끼리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군가가 야, 너 이번에 좀 정리 잘해왔다 이런 말도 괜찮아요. 봉사활동을 갔을 때 봉사단장님이 와, 학생은 힘이 좋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건 이왕이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처럼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들었던 나의 캐릭터,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런 게 없다면 적어도 학교 안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혹은 교수님이 학생 질문이 참 창의적이네 그런 말 했던 것도 괜찮고 자네 답안지 낸 걸 보니까 생각이 좀 남다른 면이 있네 이런 멘트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캐릭터도 하나 정도는 넣어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서 독립심이 강하다, 너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내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거, 그런 멘트도 괜찮고요. 이렇게 내가 최근 4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심지어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 그 사람이 말했던 것도 괜찮아요. 정말 사소한 거여도 일단은 다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쓰일만한 소스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멘트를 좀 더 가다듬고 그 스토리를 좀 더 읽기 편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쓰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1인칭 관점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라고 하면 좀 더 신뢰가 가고 얘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도 이런 캐릭터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어떤 내용을 너무 만들어내지는 마세요. 왜냐면 실제로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런 캐릭터겠네 라고 추측을 하고 면접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볼 텐데 거짓말을 해두면 이게 웬만한 연기자 아니고서는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쁘게 포장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너무 나답지 않은 꾸며내는 이야기는 면접 때 드러나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의 내가 나 스스로의 입장에서만 평생을 살았는데 내 친구가 볼 때 나는 어땠지? 나의 선생님이 볼 때 나는 어땠지? 내가 과외를 할 때 그 상대방 학생이 볼 때 나는 어떤 캐릭터였지? 봉사활동을 갔을 때 봉사단장님께 나는 어떤 캐릭터였지? 교회에서 어떤 캐릭터였지? 내가 그 동아리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캐릭터였지?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나를 생각해보고 그들이 표현했던,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얘는 이렇다더라 라고 들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일단 다 쓰면서 어떤 내용을 활용해 볼지 찾아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 이왕이면 회사에서 활용될 만한 그런 캐릭터를 더 우선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실하다, 듬직하다, 추진력 있다, 꼼꼼하다, 믿음이 간다, 우직하다, 싹싹하다, 사회성 좋다, 사람 좋다, 통통 튄다, 창의적이다, 분석력 있다, 맡은 일을 잘 해낸다, 대인관계가 좋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이해심이 좋다, 배려가 있다, 조용하다, 활력이 넘친다, 이런 것처럼 주위에서 말했던 다양한 것들이 회사원으로서의 캐릭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너무 안 좋은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주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게 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주위에 단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저에 대한 안 좋은 평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 쓰다 보면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평한 사람들이 있었지? 라고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몰되어 버리지 마시고 누구나 장단점은 있다. 나의 단점도 있지만 이것은 내가 다른 점으로 보완해 나가고 너무 튀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꼭 영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때 손님들이 저를 보고 되게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것처럼 저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입사 후에도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고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직무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그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이냐인데, 그게 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그거를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마케팅이어도 어떤 팀에서는 이번에는 그냥 좀 싹싹한 애 뽑아서 팀에 무리 없이 잘 융화될 사람을 뽑자라고 이미 생각해두는 부서들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번에는 좀 빠릿빠릿한 애 뽑아서 좀 우리 일 많으니까 빨리빨리 잘 서포트해줄 만한 애를 뽑자,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뽑히지도 않고 지원자들이 그런 거를 다 충족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나의 특성들 중에서 나의 장점을 더 명확하게 쉽게 전달을 하고 그것의 사례 스토리를 통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줘야 면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내가 듣는 내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메모장에 좀 필기를 해두세요. 저는 그런 걸 좀 써두는 편이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이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번 타이밍에는 운이 좋게도 나의 장점을 발휘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써두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취업을 할 때에도, 이직을 할 때에도 그렇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런 캐릭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줬던 분들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다 잊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저에 대한 칭찬은 김대리가 있으니까 팀 분위기가 진짜 밝아지네, 이런 말들? 김대리 덕분에 이 보고서 잘할 수 있었다. 이거 서포트 잘해줘서 고마워. 데이터 분석은 우리 팀에서 김대리지. 아이디어 하면은 김대리 아니야? 이런 말들. 사실 그 회의에서 정말 수많은 얘기 중에 아주 일부, 아주 찰나의 순간이고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그거를 본인이 기억을 해서 써놔야 나중에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그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해줬다는 건 나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물론 우리가 안 좋은 평들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주위 사람의 평을 그렇게 막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소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을 하시기 전에 가능하면은 단기 아르바이트든 단기 인턴이든 작은 공모전이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시고 경험들이 있어야 참고할 만한 소스가 많아지겠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나 스스로도 이걸 에피소드로 기록을 해두게 되면 나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원 동기 항목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